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또다시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로 시작한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말아올리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장 초반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하며 시작한 이유는 늘 문제였던 고용 강세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며 물가 강세와 금리 강세에 대한 공포감을 자극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며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를 우렁차게 돌파했고, 이에 대한 발작 반응으로 나스닥이 급락하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급등했던 채권 금리가 이후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도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장 중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라파엘 총재는 3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파엘 총재는 연준 의원 중에 매파 진영에 속하는 의원인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니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발언 전까지 30%를 훌쩍 뛰어넘었던 3월 빅스텝 가능성은 발언 이후 20%대 중후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런 금리 예측치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한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월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필요한 경우 금리를 더 오래 많이 올릴지언정 경기 침체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이 시점에 한 번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물가가 정 내려가지 않는다면 금리를 예정보다 더 많이 올리면 되죠. 따라서 저는 최종 금리가 5.75%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속도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의 예측치도 팽팽합니다. 최종 금리 5.5%와 5.75%의 가능성이 완전히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의 시장은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강도 예측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 관점에서는 희소식이 있는데요. 마냥 암울할 것만 같았던 시장이 최근 급격한 조정의 여파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이 분위기를 바꿀 때 가장 먼저 돈이 유입되는 곳은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 강해진 긴축 우려로 연일 하락세였던 금 가격이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다우 역시 박스권의 하방 지지선을 돌파당하지 않고 매수세의 지지를 받아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에 돈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조정을 끝마치고 매수세가 복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S&P의 경우에도 하방 추세 지지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전일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지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상승 장악형 패턴은 강력한 반등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이 조정에 대한 반등 장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 시장은 연준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단 한 명의 발언에 따라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모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연준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변동될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그저 투자자들의 단기적 심리 상태일 뿐이죠. 그리고 그 심리 변화에 따라 트레이더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단기 가격이 급변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미래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현상에 불과하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봐야겠죠. 얼마 전 발표된 미국 광의 통화량의 1월 데이터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1959년 M2 데이터 발표 이후 무려 64년 만에 최대 감소치입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화폐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불과 2년 전인 2021년 2월 통화량 증가치는 무려 전년 대비 27%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역사상 최고치였고요. 양적 완화가 있었던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단 2년간 통화량은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1년 동안 겨우 1.7% 하락했습니다. 이게 하락한 건가요?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의 감소에 불과하죠. 심지어 이 와중에 금리 인상은 곧 끝이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통화량은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겠죠. 그리고 순식간에 이전 최고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잠시 피신해 있던 돈이 다시 자산시장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통화량은 지난 최고점을 넘어서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이전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이후 이전 최고 가격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죠.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한번 5,000원을 뺐다가 다시 5,000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잔고로 되돌아가겠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너무나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니 자산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밤 12시쯤 되었을 때 이제 6시간 지나면 해가 뜬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너무나 당연한 절대 법칙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체 왜 한밤중이라고 다음날 해가 안 뜰까봐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오직 지금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투자자의 날에서 신형 모델에 대한 계획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대했던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기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날로 인해 테슬라의 장기적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 있나요? 오히려 테슬라가 보여준 미래 성장 가능성의 비전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따라서 굳이 평가하자면 오히려 미래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저가 모델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것이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당장 차량을 발매할 것도 아니라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죠. 현재 주력 모델들보다 훨씬 싼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한참 전에 미리 발표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향후 테슬라의 제품 로드맵에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도 결국 나올 것이고 나올 때가 다 되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력 모델들을 열심히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전략이죠. 이렇게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트레이더들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소식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변동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투자는 순간적인 가격 변화로 차익을 얻기 위한 도박이 아니죠. 올바르게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의 그 가능성이 실현되었을 때 내가 투입한 자원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되돌려받는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급변하고 지나치게 변덕스럽지만 가치는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선형적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며 투자한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쉽게 추적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 공부 없이 남이 추천하는 종목을 덜컥 산 후에 물렸다고 강제 존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란 것쯤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시고 길에서 멀어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